동북아시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011 한미 정상회담 당시 처음으로 공동선언문에서 사상 처음으로 양안관계 즉 대만과 중국의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자 는 문구가 삽입된 이후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1년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대만과 중국의 문제 더 나아가서 한반도 동남아시아 문제가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만 해도 정말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인지에서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정말로 침공을 하면서 중국과 대만 사이 양안 간에도 침공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시진핑의 정권교체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건강 이상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갑자기 부풀어 오른 혈관을 발견한 이후 뇌동맥 치료를 위해 서수술을 준비했으나 수술을 하지 않을 것이며 약물 치료를 통해 치료를 이어갈 것이라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해외 정보 매체들은 2020년 군중 연설 당시 그의 느린 말과 기침에 주목하며 건강 이상설이 확산됐으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도가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시진핑의 차기 유력 지도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리커창 총리입니다. 시진핑과 경제정책으로 대립각을 세웠던 그는 중국 경제 실체를 낯이 고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1인당 GDP가 1만 불을 넘긴 시점에 그는 중국의 GDP 통계는 믿을 수 없다는 폭탄 발언을 한다거나 중국 인민 6명이 월 수입은 고작 17만 원에 불과하다는 언급을 내놓을 뿐 아니라 급속한 봉쇄 정책으로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노점상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내놓는 등 민족주의와 체제적 이념을 앞세운 정치외교적 아젠다보다 현실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이슈를 메인 위제로 올려놓는 데 치중을 해온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그가 집권을 하게 되면 시진핑이 임기 내내 진행되어온 반서방 정책과 이후 국가를 위협하는 행태 대신에 내부 경제 단속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리커창이 중국 국가주석이 되면 4가지 시나리오가 구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 구리 고급 영어를 모국어처럼 자유롭게 구사 가능하며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과 같은 국제 컨퍼런스 행사의 주요 회원인 리커창 총리는 중국 지도자 중 가장 친서방 인사로 분류됩니다. 중국의 3대 파벌인 태자당, 공청단, 상하이방세기 세력 중 태자당 세력인 시진핑과는 다르게 리커창은 후진타오가 있었던 공청단 출신의 인사이며 어느 정도 친미적 성향의 인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중국 내의 민족주의 성향의 아젠다를 내놓기보다는 어느 정도 글로벌리스트적 성향의 인사로 분류됩니다. 그가 만일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된다면 러시아가 고립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그는 글로벌리스트적 인사로서 글로벌리즘을 지향하는 인물인 반면 러시아는 반글로벌리즘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중국의 금융적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서 러시아가 중국의 경제에 종속됐다는 분석까지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커창이 중국의 리더로 등장하게 된다면 1970년대 핑퐁 외교를 통해서 중국-미국 연대를 통해 소련을 무너뜨렸듯이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베트남 인수와 베트남은 한국이 가장 많은 경제적 투자를 한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도 롯데그룹은 호치민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신시가지 지역의 토트넘 에코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을 수조 원대의 건설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많은 한국 자본이 베트남을 이탈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한국 주요 기업들은 베트남을 현대적인 국가로 변모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고 베트남 GDP의 절반 이상이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통해 이뤄낸 성과로서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은 대한민국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여전히 정치제도적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권위적인 정치 시스템, 사회주의적 행태가 많이 남아 여전히 부정부패 및 민주주의 인사들에 대한 탄압과 수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권위주의적인 정치제도로 인해서 한국 등 서방 기업들의 기업 활동에 영향이 있는 상황입니다. 서방의 자금을 받고 성장한 베트남이지만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인해 서방 기업들이 인도 등 제3세계로 탈출을 검토 중이고 한국 역시 주요 대기업들의 생산 라인을 한국 내로 이전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베트남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공급망 다변화 정책이 있습니다. 즉 중국으로부터 탈출해오는 한국 등 서방 기업들의 공장을 유치해서 얻는 이득인 것입니다. 하지만 리커창이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느 정도 친서방주의 경제 우선주의 원칙을 핵심 정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중국으로 많은 기업들이 유턴할 수 있어 베트남에서 다시 중국으로 공장이 이전해가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베트남은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주택가격 상승의 압박으로 인해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있던 기업들까지 중국으로 이전해버리게 된다면 베트남에서 대규모 민주화 봉기가 일어날 수 있어 베트남 당국으로서는 하루속히 정치적인 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 번째의 대만의 고립. 대만이 다시금 정치적 고립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리커창은 시진핑보다 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서방 진영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대중국 외교 원칙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국무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면서 거대한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다시 친서방의 기조로 돌아서게 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외교 입장을 고수하는 서방 진영 국가들이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대만의 고립이 지금보다 더욱 심화될 뿐 아니라 대만의 반도체 산업 역시 위기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대만은 반중국 연대가 결성된 이후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1인당 국민소득이 25,000달러에서 35,000달러로 2년 만에 1만 불이 넘는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아시중국의 제조 공급망이 집중될 경우 대만의 경제력이 무너지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한국 통일. 중국에겐 더 이상 한반도 통일방의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은 오랜 기간 주변국을 위협함으로 인해서 서방국들의 견제를 받아왔습니다. 다시 중국이 서방의 신뢰를 받는 정상국가가 되려면 주변국에 대한 패권 확장 전략을 멈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리커창이 중국의 신규 지도자가 된다면 그는 글로벌리즘을 추구하는 인물로서 현재까지 중국이 취해온 패권 확장 전략이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대표적으로 남중국해의 인도 국경 등의 갈등이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반도 간선 문제입니다. 중국 시진핑은 북한 정권 급변 사태 시 내 계급 분할 방안을 정식으로 미국에 제의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대통령마저 중국은 한국을 역사적으로 속국으로 보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다시 정상국가가 되려면 더 이상 한반도 통일 문제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를 핀란드라이제이션, 즉 중립국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핀란드화는 매우 좋은 말 같지만 그러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매우 굴욕적인 일로 앞으로 무슨 외교적 의사결정을 할 때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외교가 미국 등 서방 진영과 밀착 연대를 과시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중국은 신흥 경제국 체제 브릭스에 한국을 포함시켜 함께 신흥국 시장에서 협력하자고 제의를 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외교적 정체성을 G7과 같은 선진 서구 열강무대의 메이저 한 회원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으로서 같이 중국의 친구가 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 다수는 한국이 이제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의 정체성, 서방주의 국가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라 중국에 제안하는 국민적 정서상 한국의 외교 정책으로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방 진영 매체들에서는 시진핑이 실각하고 리커창이 집권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나 홍콩의 주요 매체들에서는 그러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합니다. 현재 중국은 시진핑의 사상 최초 국가주석 3년임을 유례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 가운데 중국의 여론을 하나로 모을 방법으로 대만 침공에 대한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된다면 중국은 그야말로 거대한 북한과 같이 사상 초유의 고립 사태를 맞이하게 되어 14억 중국 인민들이 북한 주민과 같은 삶을 사는 처지로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하루속히 중국이 정상 외교 국가로서 자리를 찾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국은 국제 외교 중심 국가로 부상하며 중국의 큰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지정학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향후 5년 안에 한국의 통일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이 서구적 민주주의적 정체성으로 서구 국가들을 이끌어가는 민주주의적 리더 국가로서 연대를 할 경우에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한국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시청